연락을 네. 안 받아요. 네. 네. 아, 연락 안 받아요. 근데 네. 놔두고 네. 번거로우니. 네. 안녕하세요. 아이디 부동산 권상환 대표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변호사님하고 뭐 하는 날이죠? 명도 관련해서. 네. 네. 네, 명도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을 풀어볼까 합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효연 변호사입니다. 네. 이거 넣어줄 거예요? 네, 제가 넣어줄게요. 얼마 전에 저희 제가 임차한 건물을 이제 명도를 했어요. 근데 명도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있는 짐들을 임차인이 이제 다 명도가 다 됐는데 다 나가셨는데 네. 짐을 다 놓고 나가신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중요한 짐 몇 가지를. 그럴 때 이거 그냥 명도가 완료됐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임대인도 명도가 다 돼서 나갔다고 했는데 이 짐들이 있다. 몇 가지 짐들이. 네. 뭐 스피커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네. 이거 어디까지 제가 완료가 됐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건지 잘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 짐의 양이나 종류, 그 가치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긴 한데요. 임차인이랑 연락이 된다면 일단 연락해서 이 짐들을 버리고 가는 건지 확인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만일 확인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문자나 그런 걸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다른 소리를 할 수 있거든요. 문자나 뭐 녹음이나 이런 걸 남겨두시는 게 좋고, 그냥 이제 연락이 두절돼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럼 저희가 임의로 그걸 철거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이 사람이 원래 뭐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라서 음식점에 있는 뭐 집기들을 다 놔두고 갔다. 이건 명도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근데 뭐 대부분의 짐을 뺐는데 그냥 뭐 아까 말씀하셨던 움직일 수 있는 스피커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 자체가 명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긴 힘들 것 같고, 그 물건 자체를 이제 처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물건 자체를 내가 임의로 뭐 보관하면서 보관료를 청구를 한다던가 뭐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건 명도 자체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 것 같고, 근데 뭐 부착돼 있는 아주 고가의 뭐 샹들리제나 이런 것들을 안 떼갔다. 그런 경우는 뭐 새로운 임차인 관계에서 무슨 시설물에 대해서 인수 조건이 없다면 그거에 대해서 뭐 임차인한테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좋겠지만, 확인이 안 된다면은 그 부분을 철거하는 건 따로 비용 청구에 대해서 이걸 내가 임의로 철거하고 철거하는 데 든 비용에 대해서 아니면 그 가치에 대한 뭐 상계 처리 이런 문제가 또 별도로 발생할 것 같긴 해요. 그런 게 뭐 철거하고 하는 비용이 사실 뭐 많이 든다고 많이 드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걸 또 소송으로 하자니 정말 좀 피곤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사실 협의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연락을 안 받아요. 네. 아, 연락 안 받아요. 근데 놔두고 번거로우니.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일십 뭐 이런 거. 그럼 뭐 그런 게 항상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몇 번 그렇게 보내고 아니면 내용 증명 같은 걸로 여기 있는 걸 임의로 명도는 완성이 됐는데 철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건 임의로 철거하고 향후에 뭐 별도의 이의 제기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고 대신에 이제 그 샹들리제를 내가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고, 처분했다면 그 처분 대가는 줘야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처분 안 하고 보관하면 보관 비용이 드니까 보관 비용으로 청구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처분했다면 아까 그 대가를 나중에 지급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그 기존 전 임차한테 알리는 게 중요하다. 증거를 남겨놓는 게 좋죠. 내가 그냥 임의로 쓱싹한 게 아니라 뭔가 계속 연락을 치는데 연락을 받지 않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 증거를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요, 그 임차인을 이제 명도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임차인이 나갔어요. 그러면 그것을 명도했다라는 그 기준은 어떤 걸로 확인을 하는 건가요? 실제로는 물건을 뭐 다 빼고 열쇠를 반납하는 게 진정한 명도라고 볼 수 있는데, 법적으로 이게 분쟁이 됐을 때 이 사람이 명도했냐 안 했냐 이 분쟁은 사실 그 열쇠 반납? 이걸 기준으로 해요. 근데 열쇠는 반납을 했는데 안에 있는 집기를 하나도 안 뺀 거예요. 안 뺐을 때는 그걸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명도가 안 된 거죠. 열쇠는 반납했지만 물건 하나도 안 빼서 영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다시 들어가거나 다른 세입자를 얻어서 이제 이걸 비워서 다른 세입자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점유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 임차인이. 몸만 나갔지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열쇠는 반납했지만 물건 다 있으면 그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요. 그럼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요. 해지권을 사용해서 그 해지가 됐거나
그 임대차 다 종료가 됐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점유를 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월세를 계속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월세, 원래 임대차 기간에 받는 거는 월세 개념인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받는 돈은 월세는 아니고, 이 사람이 거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 이득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사용 이득은 받을 수가 있어요. 종료가 됐지만, 네. 이 사람 실제 사용하고 있으니까, 네. 그 사용 이득을 반환해야 되는 거죠. 그걸 네. 법으로 얘기하면은 부당 이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어떤 법률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네. 종료가 돼서 없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죠. 영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이익은 부당 이득인 거죠. 아. 법률적인 원인이 없는데 이득을 취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이득은 저한테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당 이득의 그 범위는 네. 그 월세 정도의 금액인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네. 월세 상당의 금액의 이득을 취했다고 보는 거죠. 네. 음. 근데 뭐 그 이후에 엄청나게 이 사람이 특별한 사정으로 네. 많은 이득을 취했어. 그러면 네. 그거는 또 제가 임대인이 입증을 해서 네. 더 받을 수 있긴 한데 어렵죠. 네. 그게 좀 답답한 게요. 네. 새로운 임차인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네. 다 해지하고 나가기로 했는데 짐을 안 빼고 있어. 네. 그 새로운 임차인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짐을 함부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면 그게 그 전에 월세 금액만 놓고 있으면 네. 임대인이 좀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전 임차인한테는 100만 원을 받았는데 네. 새로운 임차인한테 200만 원을 그렇죠. 받기로 하고 놓고 싶은데 네. 얘가 짐을 안 빼는 거예요. 전 네. 임차인이. 네. 그럼 저는 100만 원, 이 100만 원도 못 받는데 200만 원 추가된 것까지도 못 받는 손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사실 특별한 손해예요. 왜냐하면 이 전 임차인은 추가로 이게 200만 원이 될지까지 알고 이걸 안 뺀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청구하기는 어려운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런 특별한 손해까지는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손해배상 예정이라는 걸 해서 미리 그러니까 손해금액을 정해놓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손해배상을 계약할 때. 월세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왜냐면 얘가 짐을 안 빼서 얘가 입은 손해이기 그렇죠. 때문에 200만 원을 미리 정해놓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이랑 계약을 200만 원으로 했다는 걸 입증을 안 해도 우리가 당초에 네가 뭔가를 이 점유 이 명도가 끝나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을 때 나한테 입히는 손해는 그냥 200만 원의 손해라고 보는 거예요.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손해배상 금액으로 해서 적어놓는 거예요. 네네.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해서. 손해배상 예정. 네. 미리 어떤 손해를 입힐지는 모르겠지만 그 금액을 200만 원으로 하자, 뭐 몇백만 원으로 하자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러면 짐을 안 뺄 수가 없겠네. 그렇죠. 예. 자꾸 이제 더 점점점 금액이 많아지니까. 예. 그래서 사실 소송할 때도 그런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거나 하면 그 금액이 이제 점점 커지니까 소송이 길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미리 그 금액을 공탁해 놓는 경우도 많아요. 예. 네. 이자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예. 손해배상 금액도 점점 커지니까 판결 받을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는 나중에 이제 금액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미리 공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사시는 분들이 다 저희는 이제 임대를 놓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임대인이 됐을 때 피해를 안 보려면 이런 기본적인 어떤 계약서 상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맞아요. 되겠네요. 그 상가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임대하시는 분들은 그런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시거든요. 그게 뭐 어떤 이런 걸 업으로 안 하시는 분들은 계약서 외에 표준 계약서 한 장, 두 장짜리 쓰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경우 특약사항으로 뭐 몇 줄 적는 게 단데 실제로 상가 임대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계약서가 막 10페이지가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뭐 손해배상 조항이나 해지권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넣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잘 되겠지, 뭐 큰 문제 없겠지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법으로 분쟁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아주 꼼꼼하게 계약서에 다 반영을 해두십니다. 그럼 오늘 그러니까 명도를 진행하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아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소재로 한번 또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디 부동산 권상한 대표였고요. 네, 저는 김묘연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